리스펙! 2학년 실용경제의 신성호입니다. 자, 뒷반 친구들은 선생님을 처음 만나겠죠? 그리고 앞반 친구들은 너희들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지금 현재 시각 일요일 6시 40분을 지날 때 굉장히 꾀재재한 몰골로 학교에 나와서 촬영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어떻게 만족은 하십니까? 자, 좋아요. 그래 여러분들과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휴일 같은 거 반납할 수 있으니까 괜찮습니다. 아무튼 각설하고 이번 주는 선생님과 함께 실용경제 수업을 진행할 건데요. 그래서 선생님이 왜 선생님이 하시나요? 라고 묻는다면 2학년 뒷반을 맡고 있는 김용준 선생님과 앞반을 맡고 있는 신성호 선생님이 한 주씩 온라인은 번갈아 가면서 진행이 된다라는 거를 이야기하면서 수업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2학년 실용경제는 시험이 있다 없다? 말해봐. 있다 없다? 그래요. 없어요. 2학년 실용경제는 시험이 없기 때문에 아무리 유익하고 재밌어도 여러분들이 협곡 탐방으로 소환사의 협곡에 오시는 걸 이걸 더 즐거워할 거야. 그러니까 제발 please 부탁해. 제발 선생님이 30분 절대 안 넘길게. 수업시간, 영상시간 30분을 안 넘기고 스피디하게 빠르게 끝내줄 테니까 집중해서 들어주면은 고맙겠다 라는 게 우리 서로의 약속이자 리스펙이라고 이야기하겠습니다. 자, 우리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 끝나면 더 빨리 끝나는 거니까 빠르게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배웠던 거 싹 다 한번 말해봅시다. 지난 시간에 우리 뭐 배웠었습니까? 지난 시간까지? 좋아요. 막 들리는 것 같은데? 들리는 것 같아요. 뭐가 있다? 자, 최소한의 비용으로 최대의 만족감을 얻어내는 바로 합리적인 선택이 있었습니다. 이 앞반 친구들은 왼손과 오른손만 있다면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다는, 자주 합리적인 선택을 하고 있다는 것을 모두 알고 있을 건데 뒷반 친구들은 궁금하면 2학년 3반으로 찾아와 주기를 바라고요. 또 뭐가 있었습니까? 그렇지. 잘 안 들린다. 좋아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될 때에 무언가를 포기한 비용, 우리는 이거를 원회비용, 그렇지, 기회비용이라고 불렀었다. 자, 예시로 뭐 들었다? 손흥민과 블랙핑크 지수를 둘 중에 한 명을 만나야 하는데 나는 써니를 보러 가면 블랙핑크 지수는 만날 수가 없게 되면서 블랙핑크 지수는 기회비용이 된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근데 자, 기회비용을 공부하면서 질문이 들어온 게 있습니다. 선생님, 근데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꼭 둘 중에 하나만 고르는 게 아닌데 여러 가지를 골라야 할 때 포기한 전부가 기회비용이 되나요? 좋은 접근이지만 아쉽게 아니에요. 자, 왜냐면 기회비용이라는 건 여러 가지를 골라야 한다면 쉽게 말해서 A, B, C, D가 있다면 그 중에 A를 골랐어요. 아니야, A 말고 D로 고를까? 좋아요. 자, D를 골랐다면 A, B, C가 포기한 게 되겠지. 그 중에서 포기한 것 중에 가장 큰 가치를 지니고 있는 걸 우리는 기회비용이라고 부른다 라고 TMI였고요. 궁금하지 않았죠? 아무튼 질문을 한 친구는 해결했기를 바라고요. 우리 또 뭐 배웠을까? 그치. 사람의 욕망은 끝이 없고 같은 실수를 반복하는데 여기서 나오는 인간의 욕망에 비해 갖고 싶은 물건의 개수가 적은 거 바로 먼소성, 희소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거의 예시로 뭐 배웠다? 기니, 람보르기니로 희소성을 공부를 했었다라고. 자, 그럼 희소성이랑 비슷한데 희귀성이 있었어. 희귀성은 뭐였지? 말해봐 해도 괜찮아. 너 주변 사람들 하면 너 안 봅니다. 무슨 성? 희귀성은 뭐라고요?
그치. 물건 수 자체가 적은 게 희귀성이라고 할 수 있었다. 좋아요, 좋아요. 복습이 잘 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2개 남았다. 마지막 2개. 한 개를 추가할 때 추가적으로 증가하는 비용. 한 개를 추가할 때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비용, 바로 한 개 비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공부를 했었고요. 마지막으로 뭐 있었지? 그치. 가장 마지막에 배웠던 우리가 영화 신세계를 보면 뭐 나옵니까? 그치. 그 중국어 너무 장난이 심한 거 아니요? 요거 나오는데 여기서 콘크리트에 사람 담아서 빵! 발로 차면은 바다에 뚜루루루루루 하고 떨어진단 말이야. 이거를 바다에 매몰시켰다라고 우리는 이야기를 하는데, 이때 나오는 바다에 묻혀버려서 더 이상 이 세상의 것이 아니라 찾을 수 없는 비용, 즉 다시는 회수할 수 없는 비용, 매몰 비용까지 우리가 1단원에서 배웠었다라고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사실 우리가 실용경제에서 배우고 있어서 그렇지, 실제 경제 과목을 배우는 친구들은요, 시험에서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고, 심지어 경영학과나 경제학과를 가는 친구들 또는 사회과학을 전공하는 친구들은 이러한 용어를 대학교에 가서도 공부할 수 있다는 거 참고해주면 좋겠습니다. 좋아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 배울 내용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선생님이 목이 터져라 노트북과 단둘이 이 학교에 혼자 있으면서 생쇼를 하면서 한 게 뭐다? 이 첫 번째 바로 합리적 선택과 비용 편익 분석이라고 해서 개인들이 경제에 참여하는 방법을 공부해 갔다면, 이번 주는 바로 정부, government, 정부가 어떻게 경제에 참여하는지 공부를 해 볼 거면서, 동시에 경제에 참여하는 게 과연 개인과 정부 또 뭐가 없을까? 라는 거에 대한 공부를 해보는 게 이번 주 우리 학습 내용의 전부가 되겠다라고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혹시 교과서에 있는 친구들이 있어요? 아, 그치. 지금 이 영상을 명동거리에서 보고 있는 친구들도 있을 거고, 또는 누워서 이 재밌네 이거 이러면서 보고 있는 친구들도 있을 건데, 자, 교과서가 있는 친구들은 목차를 펴보면, 없는 친구들은 달팽이가 열고 잘 때려박고, 자, 경제 주체의 상호 의존과 정부 정책이라는 걸 공부해 보도록 할 거다라고 알고만 있어줘. 알겠니? 좋습니다. 교과서 있는 친구들은 교과서 22페이지를 폈어요? 잠깐 앞에 읽어봅시다. 그리고 앞에 봐봐. 이 세 가지의 공통점이 뭘까? 이 세 가지의 공통점이 뭘까? 봐봐. 첫 번째는 사원증을 목에 걸고 셔츠와 정장을 입은 누구들? 그치, 일하는 사람, 지금의 나, 휴일을 반납하고 일하고 있는 지금의 나, 바로 근로자라고 할 수 있겠고요. 두 번째로는 쿠팡 배송, 로켓 배송하는 쿠팡과 배달의 민족, 또 위맵, 초특가 야놀자. 자, 요런 것들이 뭐다? 기업, 미친 사람 아니에요. 미치지 않았습니다. 자, 기업, 요런 근로자가 있으면 이 근로자들이 일을 하는 기업도 있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대한민국 government, 정부도 존재를 합니다. 자, 그러면 question, quiz. 자, 여기서 뭘까? 이 세 주체의 공통점은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사람이 한다. 좋아요. 역시 사회과학을 배우는 우리 인문학 친구들은 사람이다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람이 미래다. 약간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위험한 발언이었나요? 자, 아무튼 넘어가고. 이 세 가지 공통점은 사람도 맞지만 우리가 오늘 배울 주제인 바로 뭐다? 경제 주체라는 관점에서 이 세 가지는 공통점을 지니고 있습니다. 선생님, 이게 무슨 소린가요? 봐봐. 초특가 야놀자, 요런 애들이 물건과 상품을 만들어내면 그거를 만드는 사람도 있을 거고,
그걸 만드는 사람들이 이용하는 사람이기도 하겠죠? 자, 봐봐. 그래서 근로자는 물건을 만들기도 사기도 하는 사람이자 또 기업은 그 모든 것들을 관리하고 있는 기관이자 또한 이 기관들이 노동자들한테 야 너네는 기계랑 다를 게 없어 24시간 일해 10,000원 줄게 이 따위로 불공정한 일을 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거를 못하게 중앙에서 중재해주는 역할 가장 커다란 기관 정부가 존재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세 집단이 끊임없이 상호작용하면서 딱딱딱딱딱딱딱딱딱 하면은 우리 경제가 돌아간다라는 게 이번 단원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교과서 22페이지 아까 펴고 있으라 했었죠? 자, 좋아요. 봐봐. 교과서 22페이지를 보면은 한 외국인이 나와 있고요. 내용이 길게 나와 있는데 요거는 중요한 게 아니야. 자, 여기 봐봐. 선생님이 이거를 짧게 정리해 줄게. 자, 경제 주체에는 뭐랑 뭐가 있다 그랬지? 말해봐. 경제 주체에 뭐랑 뭐가 있다? 그치? 근로자가 있었고 이 근로자와 동시에 뭐가 있다? 이들이 일하고 있는 직장, 즉 기업이 있었다. 근데 근로자와 기업이 있는데 예전부터 기업은 똑같아. 이들은 뭐야? 프롤레타리아야, 부르주아야. 돈 많은 부르주아야. 그래서 근로자에게 너네는 일은 열심히 하지만 돈은 조금만 받아가 주지 않을래? 싫어? 안 돼. 그건 니네가 고르는 게 아니야. 돈 조금만 줄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근데 봐봐. 근로자들은 물건을 만들기만 해? 아니지. 이들이 물건을 만드는 사람이자 물건을 사는 사람들이야. 근데 돈을 조금만 주면 기업이 만든 물건을 어떻게 사? 돈이 없는데. 따라서 자연스럽게 소비가 감소하게 되는 일이 발생하게 된다. 즉 기업은 본인들의 이윤을 위해서 끊임없이 임금을 조금 주려고 하지만 여기서 임금은 월급 또는 연봉 이런 거라고 이해하면 되고요. 반대로 근로자는 뼈가 바스라지게 일을 해도 돈을 조금 주니까 물건을 사고 싶어도 물건을 살 수가 없는 상황이 계속해서 메비우스의 띠처럼 반복된다는 게 방금 나와 있는 이 외국인 경제학자의 이야기였던 겁니다. 그래서 이분은 그럼 이걸 말하면서 왜 이 얘기를 했을까? 기업가 쓰레기! 근로자 불쌍해! 혁명! 이런 거? 자, 맞기도 한데 이분이 말하고 싶은 거는 이걸 중간에 말려줄 사람이 필요하다는 거야. 즉 누가? 바로 정부가 이 사이에 끼어들어서 야야야야 기업 너 뭐 하는 거야? 뼈가 바스라지게 일을 하는데 너 왜 돈을 안 줘? 라고 이렇게 갈구는 거지. 막 쪼아내려요. 그러면은 자자 근로자야 힘들었지. 자자 우리가 기업으로부터 돈 받게 해줄 테니까 우리한테 돈을 줄래? 뭐? 세금으로 라고 우리가 너네 돈 받게 해주는데 세금 줄 수 있는 거 아니야? 해서 뭐가 다른 거죠? 할 수 있지만 아무튼 정부가 중간에 들어와서 이러한 비윤리적인 행동을 막아줘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며 요렇게 원래는 2개만 있었지만 정부가 끼어들어서 요렇게 삼국지, 위초보 같은 트라이앵글을 형성해야 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게 바로 이 경제학자 정말 유명한 사람인데 혹시 이름을 알까? 자, 조앤 로빈슨이라는 경제학자의 주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첫 번째 문단 마지막 3줄을 보면은 선생님이 방금 설명한 내용 조앤 로빈슨이 주장한 이야기가 나와 있는데요. 자, 근데 이 조앤 로빈슨은 어떤 사람인지 궁금하지 않겠지만 TMI 1분 정도 풀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람은 봐봐. 대학 교수 생각해보면 요새는 여성 대학 교수들이 많은데
1940~50년, 1900 중반에는 여자 교수는 정말 상상하기가 어려웠어. 특히 케임브리지 대학, 영국에 있는 케임브리지 대학의 경제학 쪽에서는 정말 단 한 명도 여성 경제학자 교수가 없었어. 근데 그런 편견을 깨고 최초로 여성 경제학자로서 교수에 오른 사람이 이 조앤 로빈슨이라는 사람인데, 근데 이분이 덕후였어. 누구 덕후? 여기 왼쪽에 나와있는 존 메이너드 케인스의 굉장한 덕후였다. 자, 이 케인스는 우리가 경제학 시간에 잠깐 배우겠지만 아무튼 정부가 필요해 라고 말한 사람이야. 난 모르겠고 그 경제에는 정부가 필요해 라고 말한 사람이야. 경제 배우는 친구들은 이렇게 이해하면 안 되고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기업과 노동자, 근로자 사이에는 정부가 포함되어 있어야 돼 라고 이야기한 게 이 케인스인데, 케인스의 영감을 가지고 케인스 오빠 미쳤어. 이거 어떻게 생각한 거야? 해서 굉장히 열렬하게 케인스의 주장을 좋아했던 영국 최초의 천재 여성 경제학자 교수님, 바로 조앤 로빈슨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분이 막 해가지고 정부가 필요해 라는 거를 이야기를 해서 만들어 놨어. 그렇게 되다 보니까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경제 주체의 상호 의존. 자, 다시 퀴즈. 경제 주체가 뭐라 그랬지? 기억나요? 경제 주체 세 가지가 뭐라 그랬어? 자, 첫 번째, 그치. 지금 뼈가 바스라지게 일을 하고 있는 근로자와 또 이 근로자가 일을 하고 있는 기관, 바로 기업이 있고, 또 이 둘 사이에 비윤리적인 경제활동을 막기 위한 바로 정부, 이 세 가지가 전부 다 우리는 뭐라고 불렀다? 그치. 경제 주체라고 불렀고, 선생님이 이야기한 조앤 로빈슨과 케인스가 이 구도를 처음으로 만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배울 내용이 경제 주체의 상호 의존에 대한 내용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해됩니까? 여기까지 이해돼요? 좋습니다. 자, 그러면 선생님이 인물을 한 명만 더 말하고 오늘 수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래는 사실 그러면 근로자랑 기업이 일을 한다는 걸 만든 사람도 있을 거 아니야. 이걸 정립시킨 사람도 있을 건데, 그거는 여러분 혹시 잔압괴란 말 들어봤어요? 그쵸? 지금 이걸 보고 있는 본인들이죠? 나도 마찬가지고요. 자, 우리는 자본주의가 낳은 괴물이다 라는 이야기를 할 때 이 자본주의라는 게 언제부터 쓴 말일까? 라고 생각해 본 적 있나요? 좋아요. 요게 이 세 가지 경제 주체가 나타나게 된 시작이 바로 자본주의의 시작이었는데, 원래 오늘 그거에 대한 역사를 쭉 말해볼까 했는데 준비해 왔지만 과감하게 스킵 안 하고 여기까지만 하고 마무리하도록 할 겁니다. 자, 이건 교과서에 없어요. 교과서에 없는데 23쪽 한번 봐보자. 교과서에 없는 내용이지만 23쪽을 한번 참고해 볼게요. 23쪽에 보면, 자, 우리 자연계 친구들 혹시 자동차 좋아합니까? 최초의 자동차를 만든 사람이 누구죠? 자동차의 왕? 바로 헨리 포드죠. 헨리 포드가 여기에 나오는데 나는 누구일까요? I'm Henry Ford. 자, 요렇게 볼 수 있는데, 선생님 이 사람이 왜 나옵니까? 자, 봐봐. 여기서 내용을 보면 23쪽의 내용을 보면 헨리 포드는 원래는 아까 말한 것처럼 기업가 포드 자동차의 기업을 운영을 하면서 노동자들한테 어떻게든 돈을 조금 주려고 해왔던 그때까지의 분위기와 다르게 획기적으로 2.5배를 더 줍니다.
뭐야? 2.5배? 거의 2배 가까이를 임금을 더 주는데 사람들이 이걸 보고 처음에 미쳤니? 라고 그랬어. 야, 노동자들은 이런 말해서 미안해요. 노동자들은 그 당시에 쟤네는 그냥 생각 없는 물건이야. 쟤네한테 왜 돈을 2배를 더 주는 건데? 라고 이야기를 하면 헨리 포드가 다 정신이 나갔었나봐. 네, 지금 제 상태고요. 네, 미친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헨리 포드 보고 미쳤다 그랬어요. 그랬는데 결과는 뭐다? 이 당시 1910년대에 만들어진 포드 자동차가 2021년에도 있다면 어마어마한 성공을 거둔 거겠죠. 이렇게 헨리 포드는 당시에 편견을 다 깨부수고 지금까지 살아남은 어마어마한 굴지의 기업이 됐는데 이 포인트야. 자, 근데 우리가 반전이 있다. 반전이 뭐냐면 헨리 포드가 그때까지의 시대 분위기를 갈아엎고 나는 노동자들한테 돈을 2배 더 줄 거야 라고 했을 때 최고의 기업가 헨리 포드 선배님 막 이렇게 해서 헨리 포드가 어마어마하게 좋은 사람일까? 아니야. 헨리 포드는 지금 뭐 우리나라에 있던 모 기업처럼 절대로 노동조합을 만들지 않게 하기 위해서 노동조합은 다 뭔지 알고 있을라나? 노동조합이란 건 노동자들끼리 본인들의 권리를 위해서 단체를 만드는 건데 이거를 만들면 기업 입장에선 피곤해. 왜? 사람들이 모여서 일을 안 해버릴 수 있거든. 자기들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피곤하고 싫어하는데 헨리 포드는 평생을 포드 자동차 기업에 노동조합이 생기지 않는 데에 모든 힘을 쏟았다고 해요. 그만큼 노동자들을 인간적으로 대우하고 자동차의 왕인 것처럼 막 노동자들의 아버지로서 일하고 이런 거 없었어. 왜 했냐고? 단순히 노동자들한테 돈을 많이 주면 이들이 자기들의 돈을 모아서 포드 자동차를 사려고 뼈가 바스라지게 일을 할 거를 알고 있었다 이 말이야. 자, 그래서 단순히 이게 돈을 많이 줬다고 이런 것도 아니야. 사실 여러분들 혹시 지금 타고 싶은 차가 있습니까? 내가 20살이 딱 되면 돈에 제한이 없어. 나 무조건 하나를 살 수 있다면은 사고 싶은 자동차가 있습니까? 그치. 우리 뭐 저번 시간에 봤던 기니, 람보르기니도 있을 거고, 포르쉐도 있을 거고, 뭐, 페라리, 요런 것도 있고, 벤츠, 폭스바겐, 요런 거, 굉장히 타고 싶은 차가 많을 텐데, 우리가 이걸 왜 타고 싶을까? 뭐, 현대 기아차도 좋잖아. 똑같이 운전하는 건데 왜 사고 싶어? 간지나니까, 멋져 보이니까, 헨리 포드는 그걸 이용합니다. 그 당시에 포드 자동차를 타면은, 어깨 쫙 펼 수 있어. 이런 지금의 벤치 같은 느낌의 그런 게 그 당시에 헨리 포드 자동차였기 때문에 그런 이미지를 사람들이 이 머릿속에 세뇌시킴으로써 돈을 많이 줘서 세뇌를 가지고 포드 자동차를 모는 게 내 평생의 목표야 라고 만들어서 이렇게 그 당시에 사회가 경제 시장이 굴러가도록 만든 게 포드였다 라면서 요거를 우리는 사회문화에서 기호가치라고 부르는데 이건 알 필요 없고요. 자, 아무튼 선생님 이거 왜 이렇게 지금까지 힘들게 이야기했습니까? 자, 봐봐. 우리가 처음에 아까 말했던 여성 경제학자 조앤 로빈슨이 기업이 본인들의 잠깐의 이득을 위해서 노동자한테 돈을 조금만 주면 시장 경제가 꽝! 하고 무너진다 그랬어. 근데 헨리 포드는 그거를 어떻게 파악하고 꿰뚫었는지는 모르겠으나 기업가가 노동자들에게 a lot of money, show me the money, 돈 많이 줘서 자기들 물건 사게 만들어서 시장 경제가 빰빰빰빰빰 아무튼 돌아가게 만들었어요. 이걸 정부가 해야 해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게 현재 23쪽의 이야기입니다. 이걸 기업가들이 스스로 하면 좋겠지만 아닌 경우가 더 많아요. 따라서 자, 정부는 기업가와 노동자 사이에 끼어들어서 이렇게 노동자들이 일한 만큼의 더 많은 돈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을 해줘야만 한다. 그래야
시장 경제가 무너지지 않고 잘 굴러간다 라고 이야기하는 걸 우리는 무슨 자본주의라고 부르냐면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이러한 자본주의를 수정 자본주의라고 부릅니다. 여러분들 혹시 시험 볼 때 OMR 카드를 쓰죠? OMR 카드를 쓰면 선생님 저 이거 틀렸어요 라고 하면 뭐라 그래? 말하지 마. 부정행위야. 이거 아니고 수정 테이프로 바꿔 이 색칠해 또는 OMR 카드를 바꿔 라고 했을 때 그 수정 테이프에 나오는 그 수정이 바로 이겁니다. 이 당시에 자본주의가 뭔가 잘못되어서 정부가 끼어들어야만 자본주의가 굴러갈 것 같아 라고 말하는 게 수정자본주의였는데 선생님 그러면 수정자본주의 이전에 그냥 자본주의도 있었나요? 당연히 있었지. 그건 언제다? 바로 다음 시간에 시작하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자자자, 우리는 경제를 배우고 있는데 경제를 다루고 있는 세 가지의 주인, 뭐다? 삼국지같이 위촉오처럼 세 가지가 뭐다? 첫 번째, 지금 뼈가 바스라지게 일하고 있는 나, 근로자와 또 이 근로자들이 일을 하고 있는 포함된 기관, 무슨 업? 기업이 있고 이 근로자와 기업 사이에 비윤리적인 경제활동을 그만 막기 위해 끼어든 government, 무슨 부? 행정부인 정부가 있다라는 이 트라이앵글, 삼각형이 바로 경제 주체라고 오늘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음 시간에 아까 이야기한 이 경제 주체가 세 가지 경제 주체가 만들어진 수정자본주의가 어떻게 나타나게 되었는가, 그리고 두 번째로 그렇다면 정부는 무슨 역할을 하고 구체적으로 어떤 정책이 있는지에 대해서 공부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금 오늘 선생님이 혼자 있어서 오버텐션으로 했을 수 있지만 그냥 선생님이 노력하네 라고 귀엽게 봐줬으면 좋겠고, 다음 시간에 선생님 방금 말한 자본주의의 발전 과정, 그리고 정부의 역할, 그리고 정부가 이 역할을 하면서 구체적인 정책은 무엇이 있는지 수업을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수업은 마무리할 거고요. 다음 시간에도 리스펙 하면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2학년 실용경제의 신성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